네, 아마 재보궐선거 앞두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느 당이 과연 몇 석을 가져갈까 나름대로 예상을 해보셨을 텐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누리당은 압승을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패를 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수도권 3곳을 모두 싹쓸이를 했고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통적으로 강세 지역이었던 서울 관악을은 물론이고요. 이 광주에서도 천정배 무소속 후보에게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과연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패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TN 정치 전문 기자 김주환 기자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주환 기자가 먼저 총평을 해주시죠. 이번 선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요. 일단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대응 자세가 갈렸다고 봅니다. 김무성 대표는 나부터 조사받겠다라고 이렇게 던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문재인 대표는 우리는 죄가 없다 이런 뉘앙스를 풍긴 게 일단 대응 방식의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여야 조직동원이 다 재보선에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됐습니다. 그런데 보수표 대통령께서 마지막 그 선거 전날 국민 메시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떤 보수표 결집으로 나타나지냐, 긍정적인 평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요, 최대 접전지로 당초에 평가받던 서울 관악 지역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승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은? 일단은 새누리당이 승리한 건 27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원인에는 사실 어부지리격으로 야권이 분열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위기관리 능력에 있어서는 야권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여줬던 어떤 새롭게 변모하려는 모습, 수권정당으로서 경제정당이나 어떤 그 서민들의 경쟁을 책임지겠다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행보를 하다가 성완종 리스트가 터지면서 바로 정권 심판론으로 갔던 것이 유효적절하게 선거판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했다. 이 정권 심판론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새누리당의 어떤 후보가 이번에서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를 야당 측에서 마련해준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뭐 손정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보통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야당 입장에서는 뭐 중간 심판 성격이 있다 이런 걸 강조했는데 이번 선거 초반에는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경제나 안보 분야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또 다른 예전과는 좀 다른 선거 전략을 들고 나왔다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지면서 부정부패 정권 심판론으로 갑자기 급선회를 했는데 이 전략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중앙당 정치와 각 지역의 후보들 간의 괴리감이 있었죠. 각 지역 여야 후보 모두 그 지역의 생활 정치를 표방을 했는데 당대당 선거다 보니까 묻혔습니다. 인천광역의 신동근 후보 같은 경우는 4번째 출마를 했는데 사실 초반에 동정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혹자들 얘기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문재인 대표냐 우스갯소리까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당의 대표들이 나서는 바람에 이게 묻히는, 그러면서 오히려 후보에 대한 그 개인 능력이라는 이런 것이 묻히는 이런 그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원화 형상이 나타났죠. 두 가지 측면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정권 심판론 차원에서는 성완종 리스트가 특이하게 성완종 씨가 그 노무현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부패의 비리나 이런 것들의 의심을 많이 받게 되면서 야권이 그에 대한 효과를 많이 보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정권 심판에 앞서서 어떤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관악을만 하더라도 고시촌이나 이런 경제가 굉장히 악화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권 심판론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지역 일꾼을 선택할 것인가, 그거에 집중한 새누리당 후보가 이번에 표를 많이 얻은 겁니다. 일단은 이게 뭐 전국 단위의 총선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분석을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언론에서는 경제라는 그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전략이 어느 정도 통한 것으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지역 선거구별로 좀 특징이 있겠는데 어쨌든 이 서울 관악을은 이제 서울 속 호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27년 만에 새누리당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정동영 무소속 후보의 표를 합치면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정동영 후보에 대한 책임론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오는 걸 차원을 넘어서 그 자체 최대 정치 생명이 위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선 후보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대선 후보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당의 중진이었는데 이 선거 직전에 이번 선거 분위기 직전에 탈당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 뭐
정치 세력을 규합한다라고 하다가 예. 그 본인이 관악을에 출마를 했는데 이제 비교될 부분이 이제 천정배 네. 당선자하고 비교를 많이 해야 되겠죠. 96년도에 같이 정치 입문해서 정부 운동도 일으켰는데 굉장히 이번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정동영 후보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뭐 정치인이 선거에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도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뭐 언론에선 정치 생명의 위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무소속 자격으로는 뭐 어디든지 나갈 수 있죠.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정동영 후보랑 비교될 수 없는 지금 사람이 천정배 후보인데 광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수도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광주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셔야 되는데 천정배가 지금 당선자가 당선이 됐는데 그 표차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정치연합이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책임론이 대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원인은 보시면 문재인 대표가 어떤 비노의 정서, 호남의 정서, 호남 홀대론에 대한 어떤 반작용에 대한 어떤 고려가 적었었다. 선거 전략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대비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고 호남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가담하면서 가세해주거나 유세를 지원하지 않은 측면도 굉장히 이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특히 건노갑 상임 고문 같은 경우도 거의 도와주지 않았다시피 했었거든요. 이건 결국은 리더십의 부재, 결국 포옹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호남은 지금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심판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에 대한 심판론,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얘기하는 것이 핀트가 빗나간 선거 전략이었다고 보입니다. 현재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전 시장이나 김문수 전 지사,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세 활동을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히려 반대였죠. 서로 등을 돌리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또 유권자들, 또 기존의 유권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분석입니다.